자, 수업 시작할게요. 제가 시험 범위는 5.4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5.2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5.2절까지 해서 그게 근계적을 그리는 규칙 5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5.3절 후에 이제 근계적 그리는 규칙을 총 6개로 볼 건데, 그러니까 책에는 5가지밖에 없고요. 한 가지를 더 배워가지고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5.3절이라고 해서 저희가 근계적 예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5.3절 내용이 이제 예제만 나와 있어요. 다른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없고 예제만 나와 있고 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2절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트로커스 이제 근계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려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를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먼저 누트로커스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2가지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계적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저희가 보고 싶은 이제 파라미터 K라는 애가 있고 K가 이제 하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변할 때 요렇게 1 플러스 KLS 이퀄 0이라는 형태의 특성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애가 이 근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K가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근을 만족하는 K를 정할 수도 있죠. 거꾸로 정할 수도 있고 그걸 하려고 이제 저희가 배우는 거고 그 근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3장, 4장에서 배웠던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극점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리스폰스를 내기 위해서 K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즈 루프 극점이 결국에는 요 여기서 얘기하는 근이 이제 클로즈 루프 극점이다. 그리고 요 2번 조건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근계적은 이제 페이즈 컨디션이라고 해서 요 LS의 위상이 180도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그래서 LS의 0점과 특정 근계적 위의 특정 점, 뭐 테스트 포인트 S0 이런 걸 잡아가지고 얘랑 LS의 0점이 이루는 각을 푸사이, LS의 극점과 이루는 각을 파이라고 했을 때 0점들의 각을 0점과 이루는 각들을 더해주고 극점과 이루는 각을 다 빼주면 이게 이제 다 합쳐서 이제 180도 관계를 만족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점이나 극점이 왜 나오냐 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LS 어떤 특정 S에서의 이제 LS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0점과 극점이 이제 이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벽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특정 S 평면 위의 한 점. 그래서 이제 S 평면이라고 하면 이제 복서 평면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복소수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복서 포인트가 주어지면 이제 복소수 점은 다 이제 위상과 매그니튜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이 복소수 점이 근계적 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요 2번 조건에 넣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규칙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이제 궤적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갈래가 생성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브랜치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이 일반적으로 n개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LS의 분모가 n 차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n개의 폴이 있는데 그래서 n개의 브랜치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로가 m개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 m개의 브랜치가 결국 LS의 0점에서 끊는다. 이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규칙은 실수축 상에도 이제 근계적이 있을 건데 그 근계적은 이제 페이즈 컨디션에 의해서 이 LS의 극점과 0점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부분의 왼쪽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으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근계적은 실수축의 대칭인 모양을 가지죠. 왜냐하면 켤레근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K가 충분히 커지면 K가 이제 무한대에 충분히 커지면
요 이제 점근선의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n개의 브랜치 중에 m개는 이제 0점으로 가고 m개는 0점으로 가고 n-m개는 이제 s가 무한대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죠? n-m개의 브랜치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긴 어떤 방향으로 계속 쭉 가긴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 그래서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이제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n-m개의 브랜치가 접근하는 점근선의 개념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문제를 풀 때는 요 이제 각도만 따져줬어요. 각도만 따져줬는데 요 S는 알파라는 점에서 뻗어나오는 점, 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알파도 사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는 어, 이제 다중 극점이 있고 다중 영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LS의 극점과 영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LS가 다중 극점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중 영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차수 Q의 다중 극점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극점 포인트에서 몇 개의 브랜치가 나와요? 몇 개의 브랜치가 나올까요? Q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극점이 Q개가 모여 있는 점이니까 Q개의 브랜치가 거기서 출발할 건데 걔네들이 어떻게 이탈을 할 거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을 표현했는데 얘가 결국에는 페이즈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였죠. 그렇죠? 여기서 이 Q가 늘어나면 어, 얘네가 다 나눠서 그 180도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나오는 동시에. 그래서 요 식이 결국에는 페이즈 컨디션을 다시 쓴 거에 이제 불과하다. 0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다중 0점이 있어요. 이렇게 0점들이 모여 있는 다중 0점이 있으면 얘네들이 브랜치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 들어가는 각도도 요 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 이유는 페이즈 컨디션을 항상 만족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궤적은 여기서 이제 근궤적은 차수 Q의 중근을 가질 수 있다. 그죠? 이거는 브랜치가 동시에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그죠?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던 애가 이제 폴이 여기 두 개 있고 이쪽에 0점이 있으면 근궤적이 극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여기 중간에 만나요. 그죠? 그게 이제 다중근 포인트가 되는 거고 만나서 어, 어디로 갈까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2번 규칙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근궤적 있죠. 그렇죠? 이쪽에 근궤적 있어요. 2번 규칙에 의하면 실속축상에 오른쪽에 이제 극점과 0점 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자마자 그걸 알 수 있고 그 얘기는 지금 n이 2고 m이 1인 상황이라서 n-1개는 어딘가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어딘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쪽 방향이다. 그렇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중간에 한번 만나고 일로 옮겨가서 일로 옮겨가서 여기서 또 한번 만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요 5번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5번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얘네 둘이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고 하나는 0점으로 하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더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궤적은 차수 Q의 중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은 Q가 2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가 2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식의 Q가 2인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그 원형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원형으로 나가고 원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Q가 2인 상황이고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예요. 그죠? Q가 2고 L이 1부터 Q까지니까 1, 2. 그래서 L을 1, 2 넣어보는 거예요. 1 넣었을 때 90도, 2 넣었을 때 270도니까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를 나간다. 그래서 오늘 예제를 보시면 Q가 3인 경우가 나와요. Q가 3인 경우. 그래서 Q가 3인 경우는 뭐냐면 3중근을 가지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3중근이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나가려면 얘가 Q가 3이 되고 L이 1, 2, 3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넣었을 때 60도, 2 넣었을 때 2 넣으면 360도 더하기 540도를 이제 3으로 나누니까 180도. 그쵸?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또 마이너스 60도 나와서 이제 3등분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칙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LS를 주어졌을 때, 오픈 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근계적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규칙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 규칙이 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간단히만 이제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3번은 n-m개의 브랜치, 그렇죠? 이 무한대로 가는 n-m개의 브랜치가 어떤 모양으로 갈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LS를 AS분의 BS로 두고 AS가 N차, BS가 M차라고 해서 AS는 N개의 폴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BS는 M개의 제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근사를 해보면 S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N이 M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제 0으로 가는 게 맞아요. 0이나 1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최종 끝에서의 얘기고 그 최종 끝에 가기 전에 어떠한 모양으로 갈 거냐. 그래서 그 근사되는 식이 요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직접 AS를 BS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요게 이제 S가 무한대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유도가 되고 이 식의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얘는 S는 알파라는데 n-m개의 다중극점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중극점에서 이타라는 각도, 그게 이제 점근선의 각도가 되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규칙 4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규칙 4에 의해서 이 상황은 Q가 n-m인 상황과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점근선의 식이 나온다. 각도 식이 나온다. 자, 그리고 4번 규칙은 페이즈 컨디션을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일단 단일 극점인 경우, 그죠? 저희가 이제 근계적에서 극점이 이제 보통 하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배우면 얘네들이 여기서 다 출발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출발을 하죠, 그죠? 그 출발하는 그 각도를 결정하는 게 이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단일 극점인 경우, 중극점이 아니라 이중극점이 아니라 단일 극점인 경우를 좀 간단하게 해서 한번 케이스로 한번 봐보자. 그래서 단일 극점인 경우에는 Q가 1이 되고 L은 1까지니까 이렇게 이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예제로 제가 요 LS를 제가 가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때 요 극점 중에 하나인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J로부터 얘가 근계적에 출발할 건데 얘가 어떤 각도로 출발할까? 그래서 일단 오픈루프 극점 0점을 다 표시를 하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출발하는 여기 위에서 출발하는 각도예요. 그러면 1번 규칙에 의해서 이 네 개 중에 네 개의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 그 중에 한 개는 0점으로 가죠. 한 개는 0점으로 하고 세 개는 이제 규칙 3에 의해서 어떤 무한대 방향으로 갈 거다. 그다음에 2번은 요 이제 실수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여기랑 여기에 이제 근계적이 있겠구나.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럴 때 그럼 이 근계적이 이렇게 출발할 건데 이게 어떤 각도로 이렇게 출발할 거냐, 여기가 어떤 각도로 출발할 거냐. 그게 이제 4번 규칙인데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계적 이 지금 테스트 포인트를 잡은 애가 얘는 이제 극점이고 우리가 이제 무한소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바로 옆에 S0점을 생각을 하자. 무한소의 개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근계적 위의 점을 생각을 하자. 근데 이 S0는 이제 근계적 위의 점이니까 페이지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S0 제가 이렇게 바로 옆에라는 표현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 뭐죠? 개인 물건이 아닌가요? 자, S0는 근계적 위의 점이므로 페이지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그 페이지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요 풋사이를 구해야 되고 파이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S0에서 각 LS의 0점을 이어요. 이어가지고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구하는 거. 구하고 그게 풋사이죠. 그다음에 극점까지 이어서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파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어 놓고 풋사이 파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각 페이지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자 여기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한소의 개념을 저희 가정을 했으므로 S0랑 LS의 0점 극점이 이루는 각은 어, 바로 옆에 있는 극점과 LS의 0점 극점이 이루는 각과 같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극점에서 출발하는 요 디팔처 각도 얘가 이제 파이 3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요 식을 이제 파이 3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요 극점에서 출발하는 디팔처 각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3.17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3.17도로 출발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지 컨디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규칙 4는. 그 다음에 5번 규칙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5번 규칙은 좀 간단한 편인데 궤적이 이제 서로 한 번에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제 한 점에서 나갈 때 그 각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역시 결국엔 페이지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S가 요거일 때 LS가 요거일 때 근궤적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궤적을 한번 그려보면 극점이 두 개고 0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0점이 없으니까 얘네 둘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론가 멀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려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된다. 요거는 이 점근선은 요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3으로 이제 해보면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점근선의 각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근계적이 여기서 이제 여 두 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저희가 구할 수 있죠. 얘가 2차식이니까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되는 부분에서 지점에서 이중근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K가 0부터 쭉 커지다가 4분의 1이 됐을 때 S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이중근을 가진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이렇게 만났어. 만난 다음에 어떻게 헤어질까를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떤 각도로 헤어질까?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이 식에다 넣어보면 지금 이중근이 2인 상황이기 때문에 Q가 2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나와서 이렇게 위아래로 90도로 이탈할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규칙 4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상황을 지금 우리는 사실 얘랑 얘의 모양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중근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중 극점이 있었다. 이중 극점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면 얘는 4번 규칙을 도입을 하면 얘는 궤적 두 개가 이제 나올 건데 어떤 각도로 나올 거냐. 결국에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모양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에서 따로따로 출발했지만 걔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결국에는 이 규칙 4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복습으로 지금 한번 그려보실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 마지막에 안 풀었던 문제인데 요거를 1번 규칙부터 5번 규칙까지 직접 써가지고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보고 뒤에서 다른 문제들도 좀 푸는 시간 좀 드릴게요. 이제 근계적을 그리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LS를 정하고 이렇게 이제 꼴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이제 꼴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소 평면을 그리고 S 플레인을 그리고 오픈 루프 극점 LS의 극점이랑 0점을 표시를 해줘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제로에 이중 극점이 있고 그리고 0점이 이제 마이너스 1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보자마자 이게 근계적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요 2번 규칙에 의하면 보자마자 여기 실수축 규칙에 의해서 여기 있다는 거 알죠?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면 1번 규칙 두 개의 브랜치가 이제 S0에서 생성되죠. 그죠? S0의 생성. 이거 일일이 뭐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S0에 출발되고 한 개는 S-1로 도착이죠. 나중에. 그죠? S-1로 도착. 요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머릿속을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실수축. 실수축 위의 근계적은 S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제 근계적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n이 2고 m이 1이에요. 그죠? n이 2고 m이 1이다. 그러면 n-m개가 어디론가 가야 된다. 요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그게 이제 3번 규칙이죠. 그래서 n-m은 1이다. 그리고 공식에 한번 넣어봐요. 일단 있는 그대로. 그래서 n-m분의 이렇게 돼 있고, 이게 L이 1부터 n-m까지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제 수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헷갈려 하시지 말고 n-m에다 실제로 넣어봐요. 그쵸? 그래서 n-m이 1이 돼요. 1이 되고 L은 결국은 1까지밖에 안 되고 요거는 정리하면 숫자로 뭐가 나오죠? n-m이 1이 되면 n-m이 1이 되면 L은 자동으로 1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1이기 때문에 얘는 180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구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 180도의 의미는 뭐죠? 근계적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서 어딘가에 만나고 지금 정확히 어디서 만나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저희가 배운 걸로는 모르고 두 개가 일단 출발해서 일로 들어오죠. 왜냐면 하나는 제로로 보내야 되고 하나는 요 근계적 따라서 무한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축에 얘를 그린 이상 하나는 무한히 왼쪽으로 가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80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왼쪽으로 무한히 가는 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파는 필요 없죠. 계속 180도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이 4번을 쓸 만한 상황이 맞죠. 그죠? 이중극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극점, 이탈각, 출발각. 그래서 얘를 어, 제 디팔처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Q가 있는데 지금 Q가 몇이에요? Q가 몇일까요? 이중극점이니까 2가 되죠. 그죠? 여기 2를 그대로 써줘요. 공식에. 써주고 요게 이제 지금 실제 공식이고 그리고 L은 1부터 Q까지니까 1,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렇죠? 정확하게. L은 1, 2. 그러면 한번 보는 거죠. 내 이중 극점 지점에서 자, 각도를 내 이중 극점 지점에서 각 0점과 극점을 받아봐요. 그렇죠? 근데 0점은 이제 자기 자신이니까 이제 각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얘를 바라보면 각도가 몇일까요? 0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80도인지 0도인지 헷갈리니까 이제 화살표 방향을 이 0점에서 나를 바라본 각도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이 X축과의 각도를 비교를 했을 때 0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편합니다. 0도, 0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80도, 360도 이렇게 되고 L에다가 1 넣었을 때 180도, 마이너스 180도고 그리고 2 넣었을 때 이제 540도인데 여기에 2가 있죠, 지금.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했다시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출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중극점 이런 애들은 너무 명확해서 쉬운데 나중에 좀 복잡한 게 나오면 좀 수식에 의존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식에 의존을 해서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어, 다중근, 이중근 궤적 관련한 게 이제 5번인데 얘는 여기서 어, 출발해서 여기서 만나죠. 그렇죠? 이 만날 때 각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얘도 이제 보나마나 90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인데 공식에 넣어보면 큐분의 180도 360에 L-1이고 L이 1부터 2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L에다가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플러스 90도 1 넣었을 때 플러스 90도 2 넣었을 때 540도를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 어, 이게 이제 저희 책에서 알려준 규칙은 요 5가지가 이제 전부인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6번째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알려드릴 건데, 걔는 뭐냐면, 요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얘가 이제 만났을 때 그 지점의 S가 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구하는 규칙 정도는 아는 게 편하다. 그거를 좀 어렵진 않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근계적을 그려라. 그냥 러프하게 그려라 하면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만점이죠. 이렇게만 그려도 만점이고. 근데 저희는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계속 그림 그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여 1번 점이 있고 여기 2번 점이 있어요. 1번 점이 있고 근계적으로 K를 움직이다 보면 1번 점, 2번 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K 값이 있어요. 각 지점에 해당하는 K 값. 그리고 S 값이 있죠. 그럼 이 K 값은 제어기의 개인이라고요. 내가 정해줘야 되는. 그럼 내가 원하는 그 극점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K 값을 이렇게 정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점의 K 값이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손으로 구할 때는 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5.4절에서 이제 그런 거를 설계를 하면서 설계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5.3절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 저희가 이제부터 어, 플랜트 전달함수 GS를 고정을 해놓고 제어기를 바꿔가면서 근계적을 그리려고 해요. 제어기 형태에 따라서 근계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P 제어기를 달았을 때나 I 제어기를 달았을 때 이 LS가 달라지죠. 그렇죠? LS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근계적의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랜트 GS를 이중 적분기 형태, S제곱분의 1 형태를 가진 거를 가정할 거다. 그래서 이중 적분기 이걸 왜 쓰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저희가 그 아마 요번 자동제어 때는 저희가 안 푼 것 같은데 그 뭐 요런 인공위성 자세제어 모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저희가 이 교재 2장에서 모델링을 수행을 해요. 운동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얘는 지금 이 각도를 내가 지금 제어를 하고 싶어. 각도를 제어하고 싶어서 여기다 이제 이 분사, 가스 분사를 하는 거죠. Z를 분사를 해가지고 얘를 각도를 이렇게 바꾸는 제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요 모멘트, 요 CG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 Z를 얼마에 주냐에 따라서 이게 모멘트가 생기고 각도를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구해보면 뭐 이렇게 됐었어요. 저희가 이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MD라는 거는 디스터번스, 외란 토크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FC라는 Z 분사력을 줘서 이렇게 자세 제어를 하는 거야. 세타를. 그래서 이 운동만 연식을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이중적분 형태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이중적분기 형태의 플랜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분 플랜트를 가정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어기를 좀 바꿔가면서 이 똑같은 플랜트에 대해서 내가 제어기를 바꿔가면서 근계적을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P제어기를 장착을 했어요. 여기 DC에다가 P제어기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KLS를 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LS가 그냥 GS고 KP가 그냥 K인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상황. 그래서 요거는 근계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 근계적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이거 보자마자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일단 1번 규칙을 보면 S0에서 이중극점이잖아요. 그렇죠? 이중극점. 0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이 2고 m은 0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브랜치가 몇 개 생성되죠? 두 개? 두 개 생성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 가죠? 어디 갈까요? 자, 2번 규칙까지 보죠. 실수축. 여기서 실수축 위에 근계적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실수축 위에 근계적이 얘는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수축 위로는 얘는 절대 못 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n-m개가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로 영원히 뻗는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1, 2번만 체크해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을 한번 해보자고요. 얘는 점근선의 각도인데 180도 플러스 L-1이고 지금 L이 n-m이 2이기 때문에 그렇죠? L은 1,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각도를 정리를 하면 L에다 1 넣고 2 넣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90도로 위아래로 영원히 어, 가는 이제 모양이 된다. K를 키움에 따라서. K를 키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근계적을 다 그린 거예요. 지금 4번, 5번은 필요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4번을 적용하면 뭐 이탈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4번을 적용을 했다고 하면 4번, 5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 PID 제어기 수업을 들었잖아요. P제어기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리적으로. P제어기를 KP를 지금 근궤적은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면서 궤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K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극점이 이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이 위아래로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건 물리적으로 뭐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허수축을 따라서 쭉 가는 거. 허수축 값이 커지는 걸 뭐라고 하죠? 뭐가 커진다. 이거는 이제 진동수가 커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피제어기를 키우면 피제어기를 키우면 어, 오실레이션이 커져요. 그죠? 뭐 오버슈 이런 것도 커지는데 이제 진동이 빨라집니다. 그 리스폰스가 피지어기만 쓴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피지어기의 단점인데 피지어기를 내가 개인을 아무리 튜닝을 해도 요 허수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진동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피지역이만으로는 개인을 0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지역의 한계라는 거죠. 물리적인 한계. 그거를 우리가 근계적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아무리 개인을 튜닝해도 이 시스템은 진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고 피지역이는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쯤에 설명을 할 건데 근계적이 근계적이 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리는 형태로 되면 어 요게 이제 댐핑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 근계적의 요 각도가 요쪽에 이 각도 이거를 뭐 세타로 잡아가지고 얘가 얼마나 말렸고 이 특정 지점에서 이었을 때 요 각도가 어 댐핑을 결정을 해요. 그 감셉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지금 헷갈리니까 지금 설명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또 뒤에서 예제가 나오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PID 제어기 를 배울 때 피제어기로는 댐핑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감쇄비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없다. 1차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요 허수 쪽 값만 바뀐다는 거죠. 그죠? 바뀌고 댐핑 계수가 바뀌는 거는 얘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각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그냥 이제 생각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피 제어기는 안 좋으니까 PD 제어기를 바로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KP 플러스 KDS를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계적을 그려보자. 근데 이거를 근계적을 LS 1 플러스 LS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KLS 꼴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이렇게 제어기가 정해졌다. 뭐 PD 제어기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저기 많으니까 근계적의 기본꼴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여기다. 일단 요게 이제 LS를 만들어야 되니까 G랑 D를 곱해서 오픈 오프 전달서를 그대로 써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K 플러스 LS, K 곱하기 LS를 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파라미터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파라미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미터 하나에 대해서만 그리는 근계적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파라미터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고 문제에서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KD분의 KP의 비율을 1로 가정을 하자라고 이제 주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KP랑 KD를 다 이제 K로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건 가정이에요. 이거는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 꼴로 바뀌죠. KP랑 KD를 KP랑 KD를 K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이제 근계적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내가 PD 제어기를 그냥 형태만 바꿨는데 PD 제어기로만 바꿨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 개념에서 뭐가 바뀌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 그래 우리는 이제 근계적을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근계적을 그릴 건데 여기서 보면 LS의 꼴이 바뀌었어요. LS의 꼴이. LS의 꼴이 바뀌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LS에 0점이 하나 추가된 효과라는 거죠. 그죠? 0점이 하나 추가된 효과. 자, 한번 그냥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중 극점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0점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다뤘던
아까 예제로도 풀었던 애랑 완전 똑같은데 이렇게 0점이 추가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까 앞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2번 규칙에서 실수축에 여기가 생기죠. 이쪽에 궤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0점을 여기다 추가를 하면 근계적을 이렇게 말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아들이는 효과는 뭐가 좋냐면 댐핑을 좀 높은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거는 그 원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짧게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지금 저기 우리 극점의 일반적인 꼴이 요거잖아요. 그죠? 2차 시스템에 대해서 극점의 일반적인 꼴이 요거예요. 그럼 얘를 이 S가 여기 복서 평면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건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S라는 애가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극점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극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달라져.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S가 여기 있으면 S가 여기 있다가 열로 가면 이쪽 허수축이 증가되는 효과이므로 진동이 커진다. 요거를 말씀드렸고.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오메가 n이랑 제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를 해서 오메가 n과 제타를 결정하면 이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거의 정해져. 그죠? 근데 오메가 n은 뭐냐면 여기가 S면 여기가 제타 오메가 n 실수축 제타 오메가 n이 되고 높이가 오메가 n 루트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 되죠. 그죠? 허수값 실수값. 그러면 얘의 길이 있죠. 그 매그니튜드. 요게 오메가 n이 돼요. 그죠? 실수값 제곱 더하기 허수값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여기가 오메가 n 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n. 그러니까 내가 오메가 n을 크게 설계를 하고 싶어. 그럼 자 여기 얘 제곱해서 얘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 오메가 n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메가 n을 크게 설계를 하고 싶어. K를 막 바꿔가지고. 그러면 요 멀리 잡으면 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제타는 뭐냐면 요 각도랑 관련이 있어요. 요 각도. 왜냐면 이 지금 여기를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몇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뒤에 설명을 할 때 이걸 알면 좋아가지고 이 지금 여기를 각도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몇이냐면 제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타를 어떻게 근계적까지 이루는 이 각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제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얘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각도가 지금 0에 가까울수록 제타가 세져요. 그래서 내가 댐핑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요 S를 여기를 잡을 게 아니라 요 약간 밑에 잡는 거야. 그러면 댐핑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오메가 N을 유지를 시키면서. 됐죠? 요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리는 정도로 댐핑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앞장에 있던 애는 선택권조차 없는 거예요. 얘는 댐핑을 줄 수도 없는. 그죠? 내 궤적이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K값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얘는 위아래로밖에 뻗지 못하는 궤적이기 때문에 댐핑 값도 내가 선택을 못한다.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D제어기를 달면 이렇게 옆으로 말리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는 실제로 그 D제어기의 효과죠. 오실레이션을 잡아주고 오버슛 잡아주는 효과이고 그거는 시스템의 댐핑을 불어넣는 효과거든요. 그 느낌으로 이제 궤적을 정할 수가 있다.
그죠? 요 설명은 제가 좀 정식으로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역시 규칙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는 과정이니까 1번 규칙에서 S는 0, 이중극점이고요. 이중극점. S는 마이너스 1, 0점. 그래서 M은 그리고 M 마이너스 한 개의 브랜치가 S는 무한대로 가죠. S는 무한대로. 그 다음에 실수축 했고요. 2번 실수축 했고 3번은 한번 그대로 공식에 넣어볼게요. n-n분의 180. 그렇죠? n-m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L은 1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180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근계적 두 개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말려서 일로 도착을 하고 하나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하나 무한대로 오고 하나는 0점으로 간다. 요 모양이 계속 나오죠. 3번까지만 하면 대충 이제 다 그려지는 애고 4번을 이제 공식만 써보면 Q가 지금 여기 이중극점에 하나가 있으니까 Q가 2일 때 0점과 이루는 각도, 이제 극점과 이루는 각도가 다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80도. 자, 잠깐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60도 L 마이너스 1이다. L은 1, 2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다. 극점에서 이탈하는 각도. 마지막으로 5번은 Q가 2고 180도 플러스 360도 L-1이고 L은 1, 2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L에다가 1, 2를 넣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다. 되죠? 이거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그 연습 문제 올렸죠. 연습 문제 풀어보라고 공부하시라고 올렸고 솔루션 자체는 이제 친절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서 좀 어, 고민해 보시고 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는 다 풀어 드릴 거니까 음, 이 원리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PD 제어기 형태로 바꿨더니 어, 0점이 여기가 추가가 되고 그렇죠? 0점이 여기에 추가되고 결국에는 근계적이 여기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고 얘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거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댐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야. 댐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 여기 밑에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강의자를 볼 텐데 이게 이제 순수 미분기라고 하죠, 저희가. 그냥 분자에 S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걔가 이제 순수 미분기. 순수 미분기는 저희가 기말고사 기간에 많이 배울 텐데 순수 미분기를 실제로 제어에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PID 제어를 한다고 해도 그 D 제어기를 순수 미분기로 쓰지 않고 어떤 이제 필터를 쓴 형태로 필터를 거친 형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노이즈를 증폭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노이즈를 먹은 신호를 미분을 때리게 되면 어, 이게 엄청 증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센서로 이 신호를 Y라는 신호를 측정해서 실제로 어, 제어 입력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순수 미분기가 버려 있으면 들어가 버리면 노이즈를 증폭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순수 미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PD 제어기 지금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이 순수 미분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다음 장.
그래서 요게 이제 5.4절에서 나오는 애 꼴이 요거예요. 이제 니드 컴펜세이터라고 해서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 제어를 배우고 나면 남는 애는 요 니드 컴펜세이터나 렉 컴펜세이터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실용적이고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PD 제어기랑 니드 컴펜세이터를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니드 컴펜세이터는 우리가 이제 번역투로 책에서는 앞선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PD 제어기는 요런 꼴이고 니드 컴펜세이터는 요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필터가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S 도메인에서 어떤 필터가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를 이렇게 통분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요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어떤 파라미터가 있고 폴과 제로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요 정도만 지금 아시면 돼요. 5.4절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주고 폴을 제로보다 큰 값을 주면 걔는 니드 컴펜세이터가 돼요. 여기 P랑 Z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데 P를 더 큰 값을 주면 얘는 니드 컴펜세이터가 되고 Z를 더 큰 걸 주면 렉 컴펜세이터라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니드 컴펜세이터니까 요런 애를 내가 여기다 도입을 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PD 제어의 효과는 좀 누릴 수 있으면서 그 노이즈 증폭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원리는 6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 써놨고요. 그래서 컴펜세이터는 얘는 이제 마치 PID 게인의 그 게인을 제어하듯이 조절하듯이 이 Z나 P를 어떻게 선정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제어기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일단 P 값의 위치에 따른 근계적을 비교를 해보자. 자, 그래서 먼저 P가 1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P가 12일 때. 근계적을 일단 제가 요걸 그리고 그 다음 장 걸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근계적 꼴로 바꿔줘요. 여기 지금 Z랑 P가 다 정해져 있죠. 그 K는 남겨두고 이렇게 되죠. 이퀄 0이다. 이퀄 0이다. 그러면 니드 컴펜세이터를 쓰면 0점이랑 극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0점과 극점 하나를 추가한 효과가 어떤 효과일까?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극점이 좀 왼쪽으로 많이 멀리 있으니까 왼쪽으로 길게 그려주고 똑같이 여기 0점에 이중 극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0점 그대로 있고 어, 마이너스 10이라는 애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여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그러면 자 1번, 2번은 저희가 그냥 한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은 지금 n이 몇이죠? n이 3. 그죠? n이 3이고 m이 1이에요. n이 3이고 m이 1이다. 그러면 3개가 생성이 되고 1개는 0점으로 간다. 그죠? 여기까지 됐고 2번 규칙을 쓰면 2번 규칙을 쓰면 근계적이 지금 오른쪽에 홀수가 있는 경우이니까 이렇게 생기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 이게 옆으로 빠져나갈 애였는데 여기 막고 있어요. 극점이. 막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극점은 오히려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근계적이 여기서 또 생성이 되는 거.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3번 규칙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궤적이 여기서부터는 3번이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n-m이 지금 2가 됐잖아요. 그렇죠? n-m에 2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디로 갈 건가가 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태까지 n-m이 1이었는데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n-m이 2가 되고 여기다가 l을 1, 2 넣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궤적이, 세 개 중에 두 개의 궤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를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점을 알아야 되잖아. 그 지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파를 구하는 거. 알파. 알파를 구합니다. 저희가 문제 풀면서 처음 구했는데 알파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폴들의 합, 제로들의 합을 구해주고 지금 폴들의 합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죠? 제로들의 합이 몇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이제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 1 해주고 n-m 2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5.5.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주고 있는 가이드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5.5 지점에 마이너스 5.5 지점에서 위아래로 점근선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근계적은. 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어, K는 0부터 이제 딱 시작하는 거죠. 그죠? K는 0부터 이 극점에서 시작을 해요. 극점에서 하나는 딱 준비 시작하면 하나는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죠? 두 개는 이렇게 빠져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요게 이제 4번 규칙인데 4번 규칙 제가 안 쓸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원형 모양으로. 그리고 이 근계적이 여기를 일단 합쳐져야 돼요. 여기를 일단 이렇게 합쳐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합쳐지고 나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나머지 두 개는 일로 위아래로 보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계적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게 있는데 자, 어차피 이제 K가 1, 2, 3, 4, 5, 6, 7, 8 커지면 이 근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세 개가. 그러다가 두 개가 여기서 만나고 두 개 여기서 만나고 하나는 여기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 나머지 하나는 여기로 빠져나와서 얘랑 만나요. 요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애랑 만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점근선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사실 6번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디서 뭐 얘가 먼저 도착할지 얘가 먼저 도착할지 이런 거 알기가 어렵고 요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점의 값을 알아야 돼 사실. 이 지점의 값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렵고 일단은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알려면 6번 규칙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리고 이 3번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위아래 90도를 따라서 쭉 퍼져 나간다. 요거까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장 그림 하나만 그려보실까요? 다음 장. P를 바꿨어요. P를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 규칙까지 한번 써볼게요. 1번부터 3번 규칙까지. P를 4로 바꿨을 때 1번부터 3번 규칙 다음 장에서
자, 빨리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지금은 다 같은 상황인데, 저 이렇게 이중국점 있고, 0점 있고, 근데 폴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좀 이쪽 오른쪽으로 왔죠. 그죠? 폴이 오른쪽으로 좀 왔어요. 그러면 이 폴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 달라지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달라지는 게 뭘까? 일단, 어, 1번, 2번 규칙 지금 다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근계적, 실수축 근계적이 생기죠. 그죠?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번 규칙인데, 3번. 1번, 2번은 제가 스킵을 했고요. 그냥 암산으로. 3번을 보면 점근선 알파 L을 또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파이 L 알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파가 여기 점근선이 생기는 위치. 근데 얘를 이제 폴 다 더한 거에다 제로 다 더한 걸 빼주면 폴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쵸? 줄어들어서 이 알파의 위치가 확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5 이거 바로 옆 지점에 마이너스 1.5가 잡히고 여기에 이제 정근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걸 이제 어떻게 그릴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하나는 여기로 출발하고 두 개가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와요. 그쵸?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얘가 여기까지 들어올 거냐. 그죠? 이 실수축으로 얘네 둘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어차피 위로 타고 올라가고 하나는 제로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빠르게 오게 되면 얘가 그냥 0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건 6번 규칙이다라는 거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얘네 둘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타고 그냥 가버려요. 원이 생성되지 않고 이렇게 타고 가버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이 제로에 생성돼서 아니, 극점에서 생성돼서 0점을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 요것도 이제 4번, 5번 규칙도 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 제가 이 리드 컴pen세터를 설계를 해서 폴 제로 위치를 바꿔버렸더니 근계적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고 어,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알 수 있는 거는 폴을 제로 쪽으로 당기니까 그죠? 폴을 제로에 가깝게 당기니까 이게 이제 폴 제로 캔슬레이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제로의 효과를 없애는 효과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근계적을 옆으로 빨아들이는 효과를 했어요. 그렇죠? 근계적을 옆으로 빨아들이는 효과를 했는데 폴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이 마이너스 4라는 오른쪽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근계적이 점점 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랑 완전히 같아지면 피제역이랑 같아지는 완전히 펴버리는 그러니까 이 리드 컴pen세이터의 폴제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요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고 다음 장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얘는 이제 P를 아까는 12, 4였는데 얘를 이제 9로 둔 거예요. P를 9로 두고 그럼 이제 중간 지점에 생기거든요. 요거는 제가 직접 그리지 않고 뒤에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10일 때 결과, 4일 때 결과 지금 저희가 그렸죠 손으로. 이거 지금 컴퓨터로 그려서 이게 정답지예요. 그리고 PD 제어기일 때 결과 그리고 P제어기 P제어기일 때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P제어기일 때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냥. 그래서 얘네 5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 5개를. 내 폴의 위치, 요 P의 위치를
제로보다 멀리 뒀을 때는 PD 제어기랑 굉장히 유사하죠. 얘를 폴을 멀리 뒀을 때는 얘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폴을 제로에 가깝게 할수록 P 제어기랑 유사해진다. 폴 제로 캔슬레이션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어, 이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P가 9일 때 얘네가 삼중근을 가져요. P가 9일 때.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23쪽은. 여기 23쪽에 있는 5번 이 P가 9일 때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중근이 있는 경우라서 삼중근. 그래서 5번 규칙에 의하면 얘가 이제 각도가 60도, 180도, 마이너스 60도가 나와요. 요걸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23쪽은 숙제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결론으로 피지어기만 사용했을 때 근계적은 무조건 허스축에 존재를 하니까 댐핑을 바꿀 수도 없고 튜닝을 잘해도 진동은 항상 유지가 된다. 그래서 PD 제어기를 쓰면 이제 허스축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을 없앨 수가 있고 원하는 그 튜닝에 따라서. 그리고 0점 추가 효과로 근계적을 좌측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얘는 이제 임프랙티컬하다. 순수 미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디 컴pen세이터를 쓰면 PD 제어기의 영향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이제 프랙티컬한 걸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P와 Z의 선정에 따라서 이렇게 궤적이 다양해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P가 0점에서 멀어지면 이제 PD 제어기랑 유사하고 0점의 영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PD 지역의 단점도 고스란히 살아나요. 그 고주파가 증폭되는. 근데 0점과 가까워질수록 이제 0점의 효과를 상쇄를 하면서 P 지역에 가까워진다. 요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이제 23쪽 좀 복습을 해보면서 좀 진행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